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4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중등, 특수, 중등, 교사 등 1755명 선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임태희 2-5일 2023학년도 경기도 중등, 보건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 중등,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공립 선발 인원은 중등 1405명, 보건 63명, 사서 4명, 전문상담 50명, 영양 36명, 특수, 중등 35명으로 총 1593명이고 국립특수, 중등, 학교 5명, 사립학교 교원 위탁 선발은 157명으로 총 1755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http://go시.co.kr 에서 진행한다. 시험은 한 차와 두 차로 나뉘며 한 차 시험은 교육학 전공 한국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로 실시하여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를 선정한다. 두 차 시험은 한 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업 능력 평가,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실기 평가, 체육, 음악, 미술 과목만 해당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다. 한 차 시험일은 오는 11월 26일에 시행하며 두 차 시험은 2023년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모집 분야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원 위탁 선발 시험은 한 차만 시행하며 시험 일정과 과목은 공립과 동일하다. 다만 사립은 한 차 시험에서 최종 선발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두 차 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은 해당 사립학교, 법인의 자체 전형 계획에 의해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인사/채용/시험의 시험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등교사 임용 전화 상담실 지역번호 031-249-0022로도 문의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침묵형 음성인식 시스템 개발. 연세대학교 유기준 황도식 강홍구 교수, 전기전자공학과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단결정 실리콘 기반 고성능 피부 부착형 스트레인 게이지와 딥러닝 기반 스트레인 단어 변환 알고리즘을 결합해 전례 없이 많은 단어를 높은 정확도로 분류하는 침묵형 음성인식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 금속 기반 소자에 비해 수십 배 높은 민감도를 가지는 P타입 단결정 실리콘을 초박막 구조로 개량해 신축성을 부여한 스트레인 게이지는 특정 단어를 발음할 때의 얼굴 피부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매핑하며 이를 통해 침묵형으로 발화된 100개의 단어를 최대 90%의 높은 정확도로 분류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연세대 바이오일렉트로닉스/인공지능 합동연구팀이 개발한 해당 스트레인 기반 침묵형 음성인식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센서 사이즈가 수백 배 작다. 이는 추후 고집적 어레이로 발전할 수 있는 확장성을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음소 단위까지 구별해 특정 단어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의 모든 문장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2012년 후의 조사에 따르면 청각 및 언어소통 장애가 있는 농아인의 수는 3억 6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5%를 넘어선다. 언어소통의 부재는 수화와 같은 비언어소통의 의존성을 높이지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의 양에 한계가 있으며 수화를 배우지 않은 대상과의 소통에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 농아인의 의사소통 이외에도 음성에 의존하는 언어소통은 여러 상황에 제약받게 되는데 군경에서의 무전기 통신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시 및 작전 상황에서 주변의 큰 소음에 의해 음성 신호의 왜곡이 심하거나 통신의 보안이 중요한 경우 음성을 통한 언어소통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음성 기반 소통을 보조하기 위해 실제 음성 없이 입 모양만으로도 언어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침묵형 음성인식에 관한 연구가 전 세계 과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카메라를 이용해 발화 시 얼굴의 움직임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 구축되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비전 인식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최신 카메라 기기의 높은 해상도로 인해 가장 많은 정보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촬영 각도나 빛의 유무, 빛의 각도에 의해 분류 성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상의 동적인 상황에서 사용이 어렵다. 피부 부착형 스트레인 게이지는 발화 시 얼굴 피부가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저항의 변화를 측정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침묵형 음성인식 시스템은 A, O, U와 같은 단지 수개의 발음을 식별하는 데 그쳤다. 본 연구는 생체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생리학 신호의 측정이 아닌 센서 자체의 물리적 특성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센서 크기가 작아져도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센서의 소형화에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해 초박막 초소형 스트레인 게이지를 개발했다. 이는 디스플레이의 픽셀과 마찬가지로 고집적 어레이로의 구현을 통해 한정된 얼굴 면적으로부터 정보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또한 양면 인캡슐레이션이 가능해 체내로부터 피부로 배출되는 땀이나 피지와 같은 노폐물에 의해 센서의 특성이 저하되지 않는다. 또한 P타입으로 도핑된 단결정 실리콘은 피해조 저항 효과에 의해 같은 구조의 금속 포일에 비해 수십 배 높은 민감도를 보임을 재차 규명했다. 나아가 본 연구의 스트레인 센서는 각각 직교하는 방향으로 위치한 두 개의 게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발화 시 두 차원으로 인장 및 수축되는 얼굴 피부의 움직임을 매핑하기 위해 해당 구조를 설계했고 직교하는 두 개의 게이지가 각각 직교하는 방향의 스트레인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규명했다.
센서로부터 얻어진 스트레인 데이터를 학습 및 분류해 다시 단어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했다. 스트레인 게이지의 각 저항 변화가 부착한 위치의 면적 변화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적용해 센서의 저항 변화량을 비전 영상의 각 픽셀 값으로 모사해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했다. 이처럼 설계했을 때 다른 모델 대비 본 연구의 모델 성능이 우수함을 입증했고, 이를 실시간으로 촬영해 데이터를 전송받았을 때 적절한 분류를 시행하는 것 또한 규명했다. 해당 기술은 그동안 난제로 여겨졌던 침묵형 음성인식 시스템의 상용화를 향한 잠재력 높은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침묵형 음성인식 시스템 연구는 전 세계 수많은 농아인의 언어 소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경에서의 작전 상황 및 보안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적인 파급력이 크다. 고민감도 및 고안정성의 단결정 실리콘 기반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해 피부의 움직임을 측정한 새로운 플랫폼은 침묵형 음성인식을 넘어 다양한 웨어러블 전자 소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높아 학술적 가치 또한 크며 향후 관련 연구 및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연세대 김태민 연구원, 신혜지 연구원, 강교원 연구원, 김기호 연구원, 김관호 연구원, 변윤수 연구원이 제1저자로 유기준 교수, 황도식 교수, 강홍구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바이오/인공지능 융합 연구이다. 10월 3일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으며 삼성미래기술 육성사업, 과제번호 SRFC-IT 1901년 8월에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소셜벤처 상주박물관의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관람 환경 구축. 소셜벤처 대표 김주윤, 성기광, 은 상주박물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의 박물관 관람을 위한 전시 안내용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와 인터랙티브 데스크 설치를 완료했다고 금일 27일 밝혔다. 상주박물관은 지난 2007년 개관 이래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해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문화 관람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힘써왔다. 지난 7월부터 소셜벤처 닷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장애인관 문화 관광 약자들을 고려한 베리어 프리 박물관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기획의 초기 단계부터 시각장애인 전문가를 함께 참여시키고 패널단을 구성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기획 및 평가단으로 참여함에 따라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맞춤형 테마 관람 및 실감 체험형 콘텐츠가 첫 선을 보이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시각장애인들도 박물관에서 전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 패널단으로부터 베리어 프리 관람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각장애인 패널단으로 참여한 정수환,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실장, 은 박물관 내에 있는 전시물의 형태를 인터랙티브 데스크를 통해 촉각으로 감상할 수 있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전국에 이런 베리어 프리 박물관이 많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다. 상주박물관은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장비 설치 후 첫 전시로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심선심진 최유현 자수전을 개최하였다. 이에 시각장애인 관람객도 손끝으로 해당 문화유산 소장품의 형태와 특징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 또한 옆에 설치된 인터랙티브 데스크에서는 관람객이 그린 그림과 글씨를 디스플레이에서 직접 손끝으로 느껴볼 수 있다. 닷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고미숙 매니저는 이번 상주박물관에 설치된 베리어 프리 설비와 시스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람객 모두에게 베리어 프리 전시에 대한 개념이 더 친근하게 우리 곁에 다가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셜벤처 닷은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이다. 다양한 유형의 닷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박물관 외에도 25개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 공항,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되어 있다. 2023년까지 부산교통공사와 함께 부산의 지하철 역사에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는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파트너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활발한 POC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전국 단위 첫 발달장애인 핸드볼 대회 올림픽 2022 개최. SK하이닉스가 지난해 8월 발달장애인 핸드볼 경기를 계획하며 전국 단위로 발달장애인 핸드볼 팀을 모집하고 시범 경기 개최 및 전문성 확보에 나선 지 1년 만에 전국 10개 정규팀이 모인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핸드볼 대회 올림픽 2022를 5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올해 11월 참여 예정인 스페셜올림픽 운영 방식과 동일한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게임 방식이 채택됐다. 10개 팀이 1로 각 한 번의 경기를 가졌고 총 5회, 결과에 따라 우승 5팀, 준우승 5팀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AII 윈픽 2022는 참가 선수 전원이 챔피언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SK하이닉스는 발달장애인 핸드볼팀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올 윈픽 2022를 준비했다. 사업을 통해 지난해 모집한 10개 팀의 실력을 확인하고 발달장애인 핸드볼을 전국 단위로 활성화하는 것이 이 대회의 취지다. 발달장애인 핸드볼팀 육성 사업은 발달장애인 핸드볼 저변 확대 발달장애인 건강 증진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확산 스페셜올림픽 출전 지원을 위해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다양한 방면에서 의미를 끌어내고 있다.
특히 핸드볼 은퇴 선수를 팀 감독으로 채용, 제2의 핸드볼 인생을 선사한 것은 물론 발달장애인 선수의 체력이 1년간의 트레이닝을 거쳐 크게 향상한 효과도 거뒀다. SK 호크스의 홈구장, 청주 SK 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올림픽 2022에는 발달장애인 핸드볼 10개 팀, 대회 관계자 및 관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후 SK 하이닉스 청주기업문화담당 부사장을 비롯해 이범섭 청주시장, 손성민 서원대학교 총장, 정진환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박흥철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각계각층 인사 또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회는 성황을 이룬 가운데 마무리됐다. 특히 경기 결과에 따라 모든 팀이 우승 준우승 트로피를 받으며 모두가 챔피언이 되는 축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독특한 게임 방식 덕분에 발달장애인 선수와 참가자 전원이 경쟁보다 대회를 즐기는 데 몰입할 수 있었다. 대회는 전국 발달장애인 핸드볼 정규 10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A그룹 4개 팀, B그룹 6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팀은 그룹 내에서 1승부를 펼쳤고 수상은 A그룹에서 우승 2팀 준우승 2팀, B그룹에서 우승 3팀 준우승 3팀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가 시작되자 선수들은 지난 1년간 연습한 기량을 뽐냈다. 핸드볼 특유의 빠른 몸놀림과 파워가 돋보이는 슈팅이 쏟아졌고 역동적인 플레이도 대회 내내 이어졌다. 특히 공격이 오가는 가운데 신속한 패스와 빈틈을 파고드는 슈팅이 이어지는 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도 터져나왔다. 선수들은 전 후반 20물결표 쌓인 30분의 경기에도 지치지 않는 근성으로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줬다. 한편 올림픽 2022는 다양한 장례 행사로 선수와 관중을 즐겁게 했다. 중간중간 핸드볼 드로우 림보 큰 공 굴리기 등 미니게임이 진행됐고 선수와 가족, 관중은 게임을 즐기며 화합했다. 패회 후에는 코트가 개방되며 선수 및 관계자가 한데 모여 축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선수들은 흩날리는 꽃가루를 맞고 사진을 촬영하며 국내 첫 발달장애인 핸드볼 전국대회를 추억으로 남겼다. 올림픽 2022는 SK 하이닉스의 스포츠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다. 핸드볼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더 큰 꿈을 키우길 바라며 기획됐다. SK 하이닉스는 올림픽 2022를 통해 발달장애인 핸드볼 경기의 저변이 확대되고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가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심신 건강이 향상되길 바라며 스페셜 올림픽 출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현재 10개 정규팀을 12개로 늘린다. 향후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로 장애 영역을 확대해 장애인 핸드볼협회 인가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국대회는 정규리그로 운영하고 대한핸드볼협회 경기에 장애인 부문을 신설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스페셜 올림픽 국제대회 및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여도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 핸드볼 선수 고용도 연계할 방침이다. 이루 부사장은 올림픽 2022로 발달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11월 열리는 스페셜 올림픽 국내 대회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핸드볼 팀을 추가 선발하여 2023년 정규리그를 개최하는 등 후속 활동도 착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